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5월 2일 오후입니다. 이제 병원 일을 다 마치고 저도 내일부터 이제 5월 6일까지는 좀 긴 연휴에 이제 들어가서요. 이제 여유 있는 마음이고 또 그래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이 차는 요 실버 리들 샤프론 화이트 티라고 그래가지고요. 백차인데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 만든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동생 중에 인도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인도 갔을 때 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차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게 뭐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차라 그래가지고요. 오후에 이제 주로 마시는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니까 기분도 좋고 참 좋습니다. 예, 차 선물해준 친구가 요새 좀 마음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거 샤프론티 같이 마시고 좀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응원하니까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저께는 제가 좀 바빠가지고 온열 치료에 대해서 하루 공부를 못했는데요. 이어서 강상만 칼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온열 치료의 작용 기전, 어떻게 해서 이제 온열 치료가 암세포를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온열 치료의 경우 면역계가 활성화되고 통증이 경감되는 등 열에 의한 효과를 주는 기전 외에도 종양 조직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일련의 기전들이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열 치료의 경우 면역계가 활성화되고 통증이 경감되는 등 열에 의한 효과를 주는 기전 외에도 종양 조직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손상을 주는 일련의 기전들이 있다 해서 표 1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온열을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더릿, 중간, 인터미디트, 극도, 익스트림, 절제, 어블러티브라고 해서 온도에 따라서 38.5도에서 40.5도까지를 보통, 40.5도에서 41.5도까지는 중간, 41.5도에서 44도까지는 극도, 45도 이상은 절제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에 따라서 혈관의 이제 혈류, 혈관 분포, 혈관 현성 같은 것들에 이제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작용이나 대사, 뭐 투과성 산소 공급, 조직의 산증, 뭐 이런 것들에도 서로 다른 작용을 하고, 또 세포 골격, 고분자, 라디칼, 유전 조절, 복구 기전, 생체 에너지 효과 ATP, 또 괴사용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변화 없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게 온도에 따라 온열 치료가 종양 조직에 작용하는 기전의 강도, 하거라는 분이 발표한 이제 표라고 하는데요. 일견 보기에도 이제 복잡한데, 어블러티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주 45도 이상의 고열을 주면 좀 강한 작용을 하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종합병원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일반 요양병원에서는 보통에서 이제 극도 정도, 요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표를 다 보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조직은 열을 가하였을 때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왕성한 혈액순환 작용을 한다. 반면 종양 조직의 모세혈관은 대개 벽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 근육층이 없기 때문에 열에 노출되어도 혈관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상 조직은 혈관이 확장되고 종양 조직에 있는 혈관은 잘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모세혈관에는 뭐 근육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세혈관이 캐필라리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작은 혈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온열 치료 시 종양 주위에 건강한 조직이 동시에 열이 발생하면 연류 전환 현상, 스틸 피노미넌에 의해 종양 조직 안의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열에 남아있게 됨에 따라 종양 온도가 선택적으로 상승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건강한 조직은 하고 종양 조직하고 똑같이 열을 받는데, 건강한 조직은 이렇게 혈관이 늘어나면서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종양 조직에는 열이 계속 남아있는 거, 이거를 스틸 피노미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온도에 의해 빨라진 대사 속도에 따른 산소 부족, 저산소증 현상은 종양세포로 하여금 형기성 에너지를 생산케 한다. 예를 들자면 종양세포는 세포 내 공간에서 당을 전환함으로써 에너지를 얻어낸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대사가 이제 빨라지기 때문에 대사를 하려면 이제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산소를 빨리 써버려서 이제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걸 우리가 현기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가 충분할 때는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를 많이 만드는데, 산소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해당 작용이라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로 ATP를 많이 못 만들어내요. 예, 그러면서 조직은 점점 산성화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 작용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변형의 결과로 세포 환경이 점차 산성화되고, 예, 락틱 애시드가 많이 쌓이면서 그 젖산이라 그러죠. 예, 산성화가 되고, 이는 산증에 의해 세포 기능 장애를 야기한다. 종양 조직 속 증가하는 대사 속도와 산소 및 영양소의 분비로 인해 세포에 저장된 상당량의 ATP 양이 결핍되기 때문에 이 결과 세포 파괴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힘을 쓰려고 그러면 ATP라고 하는 그런 배터리가 필요한데요. 이제 에너지는 많이 필요한데 잘 만들지 못하니까 이제 결국은 배터리가 다 고갈이 되고 이제 방전이 되면 세포가 파괴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강한 세포와 병든 세포 간의 차이점은 세포 내 구간과 세포액 간의 전하 차이다. 건강한 세포는 특히 세포 내 구간은 양이온, 세포액은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병이 든 세포는 이와 반대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한 세포 주변의 세포액은 약 100MHz 이상의 주파수를 흡수하며 동시에 이 주파수에 진동한다. 반면에 변형되거나 병에 걸린 세포는 10MHz에서 15MHz 대역의 주파수를 흡수한다. 그래서 이제 세포 주변에 세포 외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건강한 세포하고 암세포 주변에 있는 세포 외액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흡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는 100MHz, 상당히 높은 고주파고요. 그다음에 암세포는 10에서 15MHz 정도의 주파수를 흡수한다고 하네요. 이제 두 개의 양 전극 사이에서 이러한 13.56MHz 주파수가 몸속으로 흡수되면 종양세포 주변의 세포외액은 13.56MHz 주파수의 초당 1356만 번의 진동, 발진이 일어나며, 이러한 고진동 주파수는 세포 외부 구간 ECS에 있는 종양을 선택적으로 가온시킨다. 이렇게 발생된 열은 세포 외부 구간에 의해 이온과 결합하여 세포 내 구간으로 전달된다. 결국 이렇게 물 분자가 이런 교류전류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진동하면서 열이 나는데, 정상 세포 밖에 있는 거는 주로 100MHz 정도가 돼야 진동을 하는데, 암 주변에 있는 거는 10에서 15MHz면 진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3.56MHz,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암치료의 핵심 주파수인 것 같습니다. 이걸 주면 주로 종양세포 주변에 있는 세포의 그 물만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고, 그게 열이 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하여 세포의 균질화 용량을 초과할 경우 열 증감률은 꾸준히 증가하게 되고, 세포막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0.01도만 되어도 신진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진대사를 차단시키거나 또는 단백질을 변성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조금만 나게 되더라도 큰 변화가 난다는 거고요. 온열 치료를 받는 동안 전자삼투 현상은 세포질에서 물의 압력을 증가시키며 세포벽의 연력학 압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더욱이 세포 내 이온 이동으로 인해 압력은 증가하게 되고 다시 세포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세포막을 괴사시킨다. 그래서 13.56MHz 주파수는 열폭포 현상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종양세포를 파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이게 계속 그 악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이 올라가면서 세포막에 좀 변화가 오고, 세포막에 변화가 오면 이온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더 압력을 받게 되고, 그런 게 이제 결국 캐스케이드라 그래서 다단계로 어떤 영향을 갖고 오고 결국은 종양세포를 파괴하게 된다는 건데요. Physiological changes in tumor tissue due to hypothermia, 고온 치료를 했을 때 생리적인 변화인데요. 첫 번째는 vascular effect라는 게 혈관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양에 있는 그 혈관인데 이렇게 좁죠. 근데 열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혈류량도 늘어나고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러면 이 혈관 사이사이 이게 혈관 내피세포인데 그 틈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걸 이제 퍼미어빌리티, 투과성이 증가하고, pH가 올라가고 또 옥시제네이션이 이제 증가한다.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산소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세포의 어떤 특징은 일단 히시약 프로테인이란 거에 그 리셉터가 많이 증가되고, 히시약 프로테인이란 건 어떤 열 손상을 받았을 때 세포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는 그런 단백질이거든요. 이게 이제 업레귤레이션 돼서 이제 세포막에 많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고, 멤브레인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 세포막 사이에 투과성이 증가해서 일로 이제 물 같은 거와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프로틴 디내추레이션이라는 거는 단백질 변성이 열에 의해서 일어나고, DNA 리페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DNA가 손상이 되면 그걸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혈관 효과, 세포 효과, 이걸로 인해서 이제 종양세포가 죽는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림이 설명인데요. 가열된 종양 조직에 대한 온열요법의 혈관 및 세포 효과. 혈관 효과에는 혈류 증가, 혈관 투과성 및 혈관 확장이 포함되며, 세포 효과에는 DNA 복구 억제, 단백질 변성 및 열 충격 단백질의 상향 조절을 포함한다. 온열 치료에 의해 세포 단백질이 변형될 수 있고, 세포 분열 능력에 근본적 장애를 받을 수 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막 경유 단백질이 변화하고 따라서 막의 용적도 변하게 된다. 막 경유 단백질이라는 것은 단백질인데 세포막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단백질이고요. 이게 변화하게 되면 이제 막의 부피가 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세포 내 공간으로 이온, 물이 이동에 들어감으로써 치료 중 세포 안에 있는 물의 압력도 올라가고, 따라서 세포벽에 열 역학적 압력이 가해진다. 그 결과 세포막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파괴된다. 일반적으로 약 42에서 42도의 절대 종양 온도에서 열에 민감한 종양세포는 직접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 먼저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변성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글로 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럼 압력을 받아서 이제 세포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죠. 압력을 받고 그럼 더욱더 불안해져서 결국 파괴된다는 겁니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종양세포의 DNA 복제는 느려지거나 심지어 완전히 멈출 수 있다. 온열 치료를 계속하고 나면 혈관의 내피세포가 팽창하고 미세 혈전이 생김에 따라 종양 조직과 혈류가 꾸준히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세혈관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지칭하여 혈관 신생 차단, 블럭스 안지오지네시스라고 한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은 이제 혈관 안에 있는 세포가 혈관 내피세포거든요. 그것도 이제 손상을 받아서 혈류도 떨어지고 모세혈관이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종양세포는 열충격 단백질, 희시약 프로테인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종양세포는 스트레스, 열이나 화학요법제는 이제 항암치료제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보호기능을 가지고 반응하지만, 이게 희시약 프로테인이 암세포를 보호하는 작동을 합니다. 동시에 면역계 작동세포가 종양세포를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이 단백질은 인식 표지로서 신체 고유 방어세포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희시약 프로테인 72는 NK세포에 대한 특별한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포가 살려고 희시약 프로테인을 많이 밖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를 살려주긴 하는데, 동시에 우리 몸에 있는 경찰세포들, T세포나 NK세포가 그거를 감지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온을 가하는 하이퍼서미얼 하면 increased metabolic rate, 그러니까 대사가 빨라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ROS라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단백질이 그 데미지를 받고 옥시데이션, 어그리게이션, 디내추레이션, 이게 결국 단백질 변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단백질이 우리 몸을 다 작동시키는 그런 물질인데, 이게 변성이 되면 DNA가 고장났을 때 그걸 잘 수리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이렇게 셀 사이클이라 그러죠. 그래서 세포가 증식을 하려고 그러면 단백질들이 아주 정교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셀이 증식을 못하고, 또 세포막이 결국 데미지를 입어가지고요. 이제 밖에서 서로 물질 교환이라든지 뭐 시그널을 준다든지 뭐 또는 세포막에 그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변조를 일으켜서 궁극적으로는 세포가 죽는데, 세포가 죽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포토시스, 하나는 네크로시스인데요. 에이포토시스는 세포가 이제 너무 망가져서 내가 스스로 죽어야겠다 해서 이제 세포 자멸사 또는 세포 자살이라고 하는 에이포토시스는 주로 히트 데미지가 낮은 열일 때는 주로 이런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고요. 아주 고온을 주면은 그런 거 없이 이런 게 너무 빨리 일어나게 되면 세포막이 먼저 그 변성을 일으키면서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거죠. 이걸 괴사라고 그러고요. 이건 고온을 줬을 때 그렇게 된다 뜻입니다. 정전 용량 온열치료, 용량 결합 온열치료는 전극 사이에 높고 균질화된 전자기장을 형성한다. 종양세포가 낮은 전기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전류가 강화되어 종양세포 위를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 몸 양쪽에 전극을 놓고 왔다 갔다 하게 흐르게 하면은요, 전기는 기본적으로 저항이 낮은 곳, 그러니까 물이 흐를 때 이렇게 경사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전기는 저항이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근데 종양세포가 저항이 낮답니다. 그래서 같은 전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로 종양세포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전화 상태와 기능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열 전류는 막 전이를 극도로 감소시키고 이로써 종양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괴사시키는 원리이다. 그래서 이 세포막에는 약간의 그 전위 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류가 계속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막 전이가 감소되면서 세포막이 불안정하게 되고 괴사가 된다. 여러 암종에 따라 고식적인 치료법들과 함께 종양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온열 치료는 낮은 용량, 로우 서멀 도즈를 통한 종양세포의 자멸사 및 높은 열용량, 하이 서멀 도즈를 통한 종양세포 괴사에 있다. 그러니까 열을 조금 줘서 낮은 열을 주면 주로 세포가 자멸사, 너무 많이 망가져서 난 죽어야겠다 해서 자살하는 거고요. 열량을 많이 주면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세포가 죽는 괴사가 된다. 입니다. 전신 온열 치료, 홀바디 하이퍼터미아는 국소 부위 고주파 온열 치료와 별개로 암 치료에 있어 면역 자극 및 면역 반응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보고들이 많다. 국소로 열을 주면 그건 종양세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고요. 전신에 이제 온열을 하게 되면은 암세포보다는 면역세포에 영향을 준다. 그런 뜻이고요. 홀바디 하이퍼터미아에 대한 이러한 면역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온열치료의 작용 기전을 살펴보면서 온열치료의 임상적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온열치료는 전도 유망한 암치료법으로서 면역 항암 제제 및 면역 관문 억제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좀 키트로다나 옵디버 뭐 이런 것들이죠. 병합 치료에 대한 연구, DNA 복구 억제제 및 희샥 프로테인 조절자로서 항암 약물의 개발과 온열치료의 동시 병합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온열 치료를 하면 이제 암에 좋다, 뭐 좋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요. 결국 암세포를 죽이는 원리는 정상세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게 핵심인데요. 종양세포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낮기 때문에 그 전기가 주로 그쪽으로 집중이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종양세포 주변에 있는 물하고 정상세포 주변에 있는 물이 서로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종양세포 주변에 있는 물은 한 10에서 15MHz 정도면 이렇게 반응을 해서 열을 낸다고 하고, 정상세포는 이제 100MHz 정도의 고주파가 들어가야 거기에 진동을 하면서 이제 열을 낸다고 하니까 주로 종양 주변에 물들이 이제 먼저 반응을 해서 이제 세포가 이제 뜨거운 데 가게 되면 맨 먼저 이제 세포막이 망가지고, 또 열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들은 열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 단백질들이 이제 잘 작동을 못해서 세포가 자라지도 못하고 어떤 손상을 받으면 잘 치유도 안 돼가지고 결국 세포가 죽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열이 적당히 들어가면 세포가 이제 고치다 안 돼서 이제 스스로 자살을 하는 길을 걷고, 열이 이제 굉장히 과도하게 들어가면 이제 세포막부터 이렇게 붕괴돼서 죽는 그런 괴사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것이 이제 그 작용 기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온열요법이 종양세포를 죽이는 작용, 첫 번째는 혈관에 대한 작용이고 또 하나는 세포에 대한 작용, 이 두 가지가 믹스가 돼서 암세포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연휴 마치고 5월 7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